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돈 새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추 동구멍 정보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이 동구멍 TV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구독과 시청 감사드리고요. 벌써 저희 구독자가 35,000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1년도 저희 더욱더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회사원 김씨도 한마디.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 나한테 이렇게 말 많이 시켜놓고? 네, 회사원 김씨가 저희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저 신상을 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ISA입니다. 올해부터 ISA라는 계좌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요걸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조금 쓸모있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SA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ISA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이게 2016년인가? 나온 지 꽤 됐는데 회사원 김씨도 웬만한 재테크는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몰랐던 이유가 아마 인기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이 만능 통장이라고 붙어서 나왔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무쓸모 통장이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입 자격에 일단 제한이 있었어요. 뭐 소득 요건도 있어야 되고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비과세 혜택을 주기는 하는데 이 안에 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비과세 한도가 뭐 5년 동안 납입을 유지를 해야 그때 뭐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해주고 5년 동안 이제 우리가 참으려면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실 안 쓴 건 있었습니다. 근데 ISA 통장이 뭐냐면 그냥 계좌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주머니 통장인데 이 안에는 예금, 뭐 적금, 펀드, 뭐 ELS, ELD 뭐 이런 상품들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고 5년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발생하는 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를 해준다. 뭐 이런 계좌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요건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이거 ISA가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져요. 올해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 가입 요건이 달라집니다. 가입 요건이 기존에는 뭐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5세 이상이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요게 이제 기존에는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근데 요게 5년 너무 길잖아요, 사실은. 요게 그래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3년만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3년 유지하고 예전에는 만기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끝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불려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 만기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안 줬었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냥 내가 원하면 3년이 넘어가더라도 쭉 유지가 가능하고 중간에 깨고 다시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비과세 혜택 충분히 받고 깨고 또 필요하면 또 재가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만기가 되고 난 돈을 사실 활용을 하려면은 뭐 알아서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요게 만기가 된 돈을 우리 연금저축 계좌 있죠. 연말에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 연말정산 때 그 계좌로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다르냐? 원래 연금저축이라는 건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ISA에서 만기가 된 돈을 여기에 넣을 때는 이 납입 한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ISA에서 1억을 모았다. 그럼 1억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게 됐을 때는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그러니까 1억을 넣더라도 1억의 10%는 1,000만 원이죠. 하지만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나머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납입 한도도 있는데 납입 한도가 기존에는 연 2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1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납입 기간도 짧아졌죠.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짧아졌고 연 2천만 원까지는 동일한데 납입하지 않은 돈 그러니까 올해 한도 2천만 원에서 한도가 남았다. 올해는 1,000만 원만 납입하고 1,000만 원은 납입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2월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뭐 3천만 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거보다는 유연해졌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 이 ISA 계좌는 주머니 계좌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데 이 담을 수 있는 상품에 주식이 포함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별 주식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이 ISA 계좌도 일단은 담을 수 있게 됐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거는 은행, 증권사, 뭐 보험사도 다루긴 하는 곳이 있는데 별로 많지도 않고요. 주로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인데 아까 제가 주식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주식을 넣을 수 있다. 주식 거래는 당연히 증권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은행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걸 검토하고 있대요. 은행 자체에서도. 왜냐면 좀 경쟁력 떨어질 테니까 자기네들만 주식 거래 못하면.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데는 증권사 가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을 다룰 수 있고 주식 거래도 할 수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 자 지금 만드셔도 주식 거래 못해요. 아니 왜요? 못해요. 왜냐면 아직 증권사의 그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됐어요. 일단은 제도는 고쳐놨는데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시점이 빠르면은 1분기 아니면 좀 늦으면 한 여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알고 계시되 나중에 가서 되는 증권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빠릿빠릿 움직이는 게 뭐 미래에셋대우증권하고 삼성증권 정도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ISA는 그러면 뭐 어디가 좋냐, 뭐 은행 가서도 만들고 증권사 가서도 만들고 여러 개 만들 수 있냐 할 수도 있지만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드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이미 딱 하나 만든 게 있다. 아마 여러분들 만드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은행 직원이나 막 증권사 직원이 저희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계좌 이전도 가능은 하긴 해요. 기업은행에다 만들었다. 근데 나는 어디 삼성증권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 이거 움직이는 거는 가능은 한데 좀 번거롭잖아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좋은 곳 선택해가지고 그냥 딱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이미 만드신 분들은 옮기는 것보다 돈 납입 안 했으면 그냥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수수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해요. 자, 우리가 ISA 계좌를 만들 때 단순히 그냥 계좌 만들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일임형이라는 계좌가 있고 하나는 신탁형이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자, 일임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다 너에게 일임하노라.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지멋대로 막 굴리는 건 아니고 이 모델 포트폴리오, 뭐 줄여가지고 MP라고도 부릅니다. 그 모델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트 메뉴 같은 거예요. 보수적인 형태 아니면 되게 공격적인 형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정지향형이다. 보수적인 형태다라고 한다면 뭐 예금이나 뭐 적금 이런 거에만 거의 투자를 하고 저는 좀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좀 공격적인 유형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3가지 유형이나 뭐 5가지 유형으로 세분하기도 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요. 보수적인 유형은 수수료가 좀 쌉니다. 아무래도 왜? 운영하기가 편하죠. 예금, 적금, 뭐 MMF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격적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막 해외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형 펀드 이런 것들도 막 지들이 알아서 골라가지고 굴려주다 보니까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라는 거. 일단 지금 설명드린 건 그런 일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MP. 자, 문제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주머니, 공격적으로 굴러가는 주머니 이런 게 이제 별개잖아요. 그 주머니별로 수수료가 있고 그 주머니 안에 담는 상품별로 또 수수료가 있어요. 이 주머니 자체의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0.24% 정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상품들과 합쳐봤을 때 전체적인 수수료가 0.51%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뛰냐, 이 주머니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주머니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0.6%, 그 안에 상품 담긴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1.25% 정도 평균 보수가 나갑니다. 이 수수료를 어떻게 떼냐 하면 돈을 납입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1,0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럼 아까 1.25% 정도면 이 1,000만 원의 1.25%인 12만 5천 원, 이걸 나누기 4분기 해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뗍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게 수익이 잘 났어.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되면 당연히 다음 분기에 뗄 때는 1,000만 원에 12만 5천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면은 그게 한 25만 원 정도 됐을 거고요. 그 25만 원을 또 분기별로 계산해서 떼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만큼 금융사에 떼어주는 보수는 좀 많다. 그러면 이 1% 정도 떼는 거, 한 0. 몇 % 정도 떼는 게 이게 그냥 높은 수준이냐?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면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일반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그 정도 보수나 수수료는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펀드를 가입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 여기서 한 1% 정도 먹고 그 다음에 그걸 굴려주는 자산운용사에서 또 한 1%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 ISA에 담긴 그 수수료만 하더라도 한 1.2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담긴 펀드는 펀드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펀드라도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직접 가서 가입하는 펀드하고 이 안에 담긴 펀드하고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는데 수수료를 떼는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 펀드는 수수료가 좀 비싸요. 한 2% 정도 떼는데 이 안에 담긴 펀드는 랩형이라고 해가지고 W 클래스입니다. 얘네들은 수수료가 없어요. 보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25 정도만 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유리하기도 하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더 수수료가 유리한가 보수가 유리한가 따져가지고 ISA에 담는 게 더 유리할까? 그것까지 따져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ISA라는 개념이 어떤 거고 이 안에 어떤 걸 담아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위명은 수수료나 보수를 이렇게 차감을 한다는 거 정도.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1.25%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가입하려고 보니까 한 3% 내래. 그러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가지 먹는 바가지 쓰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거르셔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굳이 이점이 있어요? 정답 그거예요. 그래서 야 굳이 이점이 있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자 ISA는 핵심이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어때요?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 떼고 또 한 가지의 여기에 장점이라면 장점이 손익을 통산합니다.